자, 133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문제 해설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설명을 하고 어려운 문제라든가 기존 교재에 없는 문제들은 각 개별 문제로 자세하게 해설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전체적인 난이도를 좀 살펴보면 2, 3, 4교시는 기존 교재 내용으로 네 문제를 선택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고 1교시 같은 경우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일단 법을 묻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고 법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외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질문 자체도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고 먼저 1교시 같은 경우에는 교재 기준으로 해서 7.5문제는 그대로 쓰면 되고 나머지 2.5문제가 교재 내용을 참고를 해서 조금 더 내용을 살을 붙여서 써야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먼저 렌에 대해서 구성 요소와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기존 교재에 없었죠. 교재에 없었는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가 않고 출제될 확률은 낮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문제로 좀 업데이트를 했고 그 업데이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것은 각 개별 문제로 세부적으로 해설을 좀 하고 어쨌든 랜에 대한 구성 요소는 허브라든가 라우터라든가 기본적인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망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답안을 쓰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하면 챙겨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로 좀 업데이트를 했고 세부적인 해설은 각각 문제를 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가 저압용 가전류 보호개전기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답안은 이렇게 좀 작성이 돼야 되는데 KEC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KEC 같은 경우에는 가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 겸용 보호 장치는 어떻게 시설해야 되고 과부하 전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단락 보호 전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MCCB라는 저압용 가전류 보호 장치를 대표적으로 쓰는데 이 국내에 있는 MCCB 같은 경우에는 한시 요소와 순시 요소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전류 보호도 되고 단락전류 보호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KEC에서는 어쨌든 IEC를 기준으로 해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IEC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왔고 이런 부분들이 답안을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가전류 보호장치 종류와 특성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것을 저압 배선용 차단기 MCCB, 휴즈, 열동계전기, 누전 차단기로 해서 답안을 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이것은 오답 처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KEC라고 명기를 하지 않았고 누가 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가정을 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문제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 자체는 이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이고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압용 과전류 보호 장치를 물었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내에서는 ELB인데 이 ELB 같은 경우에는 누전 차단 기능 플러스 MCCB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누전 차단기라고 하면 지락 보호에 대한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하고 가로하고 단락 보호 겸용이라고 좀 조건을 달아주는 것이 좋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동작 특성 같은 경우도 KC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는 것이죠. 교재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 숫자를 그대로 외워서 쓰는 거 현실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외워주면 좋고, 그러면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외워서 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개 샘플만 외워서 표로 보여주고, 이런 그림 같은 걸, TC 커브 같은 것들을 TCC 커브로 어,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 오히려 이렇게 표를 그냥 그대로 외워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부가적으로 어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좀 답안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답안에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 4번 문제가 교재에는 있는데 실제 답안에 쓸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장전류 크기 및 감전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교재에 그대로 있고 뭐 의과서도 많이 봤던 내용인데, 결론은 TT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TT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TT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기를 개통 접지와 구분해서 따로 접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발생하는 접촉 전압에 의해서 사람이 감전당하는 메커니즘이고, TN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것이 TN 계통이고, 접지선을 별도로 이렇게 오는 것이 TNS 계통인데, TN 계통 같은 경우에는 대지를 통해서 지락전류가 기로하는 것이 아니라 접지선을 통해서 지락전류가 기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체에 대한 감전 보호 루트가, 예를 들어서 인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계통의 도전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TN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접지 저항과 여기에 대한 저항의 전류 분류 법칙에 의해서 감전 루트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TN 계통 같은 경우에는 요것이 지락 전류가 기로하는 경로가 매우 작죠. 저항이 매우 작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 PE 도체를 통해서 지락 전류가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MCCB 같은 것들로도 감전 보호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쓰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서지 침입에 대해서 설비 기기에 대한 손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SPD 설치 방법에 따라서 가전압 억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쓰면 되는데, 평상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놓고 있었으면 순간적으로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는 문제고, 교재에 있는 이 내용을 결국은 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T 계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통이죠. 기기가 각 개별 접지가 되어 있고, 계통의 SPD는 계통의 별도의 접지로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서지가 들어왔을 때 SPD가 동작을 하면 이 기기에 걸린 전압은 SPD에 대한 제한 전압에다가 내 전류가 대지로 흘러 들어갈 때 여기에 대한 전위 상승이 모두 걸리게 되어 불리하다라는 것이고, TN 계통 같이 계통의 접지와 기기 접지가 하나로 묶여 있으면 이런 계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기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 SPD의 제한 전압만 걸리기 되기 때문에 기기의 손상 측면에서는 TN 계통이 유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좀 답안을 썼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 문제는 전기 설비에 사용되는 재료의 고유 특성 세 가지를 설명하라는 문제인데, 요거 뭐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6번처럼 KC에 대해서 법을 그대로 쓰라는 문제들이 몇 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KC 내용을 정리를 했다 그러더라도 이런 것들 법을 그대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교재에는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강의로 마찬가지로 올릴 거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KC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써야 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KC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또 배터리 종류별로 리튬이온인지 니켈 카드뮴인지 이런 배터리 종류별로 위험성이 틀리기 때문에 각 종류별로 어떻게 시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봤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요것을 똑같이 물어볼 확률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변 사항들을 물어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 주변까지 해서 좀 정리를 했고, 요런 식으로 항상 그림을 그려서 이미지화해서 외우는 것이 외우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 또 답안을 채점관한테 어필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해서 시설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전기 저장 장치이고, 이 전기 저장 장치를 AC로 바꾸려면 태양광 발전에서 인버터와 동일하게 PCS라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이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비상부하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통을 꾸밀 수도 있고, 상용부하에 공급할 수도 꾸밀 수도 있고, 또 개통과 연계해서 개통 쪽에다 한전 개통에다가 전력을 송출할 수 있도록 개통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각각 경우에 대해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상부하에 있어서는 비상부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항상 비상부하만큼의 용량을 상시 비축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요건이고, 개통에 연계할 경우에는 당연히 연계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통에 연계할 때는 우리가 단독 운전이라든가 개통 이상 시 자동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개통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재병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요건이 있는데, 이런 요건 서술해 주면 되고, PCS로부터 부하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당연히 관선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 관선들은 KC 과전류 보호 우리가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과전류 차단장치, 즉 MCCB에 대한 협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생략할 수 있는 조건,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공사 방법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인데, 케이블 공사, 금속관 공사죠. 금속관 공사, 제2금속재 가요관 전선, 합성수지관 공사라, 요런 공사 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PCS 자체에 대한 요구사항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PCS는 이런 2차 전지에 대해서 충반전 제어해야 되고, 상태, 현시, 계측해야 되는 것이죠. 충전 전류라든가, 방전 전류라든가, 충전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PCS로부터 이 축전지 간에 또 전로가 있을 것인데, 이 전로는 DC 전로 보호장치를 구비를 해야 돼서 지락보를 해야 되고, 이 지락보, DC 전로에 대한 지락보는 태양광에 있어서 태양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PCS를 통해서 개통에 연계가 되는데, 이 DC 전로에 대한 지락보호가 지난 시험에 있었고, 요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업데이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조를 하면 되고, 세부 사항은 어쨌든 여기에서 묻는 KC에서는 DC 전로에 대한 지락보호 하라는 것이고, 이 축전지 자체에서는 뭐 교체 이력이라든가 제조 이력이라든가 극성이 표시돼야 된다라는 거고, 모든 기능이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지만 금속재 외암에 있어서는 KC 140을 준용을 해서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요거기 때문에, 우리가 축전지부터 2차 전지부터 최종 말단 연결되는 개통을 이렇게 실제 그림으로 그리고, 각각 항목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교재를 업데이트를 했고, 다음 문제는 Y델타 기동 방식과 기동 보상기 기동 방식의 특징인데, 뭐 모의고사도 많이 받고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